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드 게시판 나눠놓는 작업까지 진행을 좀 했고, 얘가 나뉘었는데 사실상 글쓰기에서 얘를 분리시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글을 썼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시판에 값이 들어갈 건데 라는 걸 우리가 지정을 못해요,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만약에 글쓰기 이대로 지금 글을 썼다고 하면 테이블에 어떻게 들어가요? 아티클 테이블 안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올까요? 보드 아이디 컬럼이 값이 못 들어오겠죠. 제대로 된 값이 못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 낱널이잖아. 근데 왜 값 안 줘? 라고 에러를 뱉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지금 보드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 자체는 낱널이기 때문에 값이 필요한데, 그리고 디폴트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값을 안 넣었을 때, 야, 너 이거 낱널이고 무조건 값 넣어야 돼. 근데 값을 안 줘? 그럼 인서트 못해. 라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처리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어떤 분과 좀 나누긴 했었는데, 글쓰기 기능 안에서 게시판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줄 건데, 이 선택의 방법이 셀렉트 태그를 이용을 할 건지 아니면 라디오 버튼을 이용을 할 건지 두 가지 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이걸 가지고 할 거고요. 왜냐면 다른 데에서 셀렉트 태그를 또 내가 사용을 해볼 거기 때문에 둘 다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하고, 얘는 검색 기능에서 써볼 거예요. 검색 기능, 요런데 검색 창을 검색어를 입력받을 수 있게 만들 거고, 이 검색어를 입력을 할 때 이게 뭐 제목에 포함되는 건지 내용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다 포함되는 건지 이런 조건을 좀 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셀렉트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쓰기 쪽에는 그냥 라디오 버튼으로 처리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인풋 라디오라는 걸 사용을 할 건데, 우리가 해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write.jsp에 가서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는 이 위에다가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tr 만들고 th 만들고 그 밑에다가 td 만들 겁니다. 자, 근데 이 th에는 게시판 종류 이런 거 하나 넣어 줄게요. 그럼 당장 이렇게 하나가 나오겠죠? 근데 종류란 말은 뺄까요? 어차피 게시판이라고만 해놔도 여기에 버튼이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버튼을 만들 겁니다. 이 td 안에다가 인풋 태그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 타입을 라디오로 할 거예요. 인풋 타입 라디오. 자, 이 인풋 타입 라디오는 뭐냐면 그냥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웹사이트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죠.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예요. 지금 텍스트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뭐 이렇게 입력을 했다 라고 하면 이겁니다. 이런 버튼은 보신 적 있지 않아요? 좀 지금 모양이 좀 붙어 있어서 안 이쁘긴 한데, 얘 누르면 나는 테스트를 선택했어 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인풋 안에는 인풋 타입 종류 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안에 상당히 뭐가 많아요. 우린 그동안 인풋 타입 텍스트, 그리고 인풋 타입 버튼, 인풋 타입 서브밋 요 정도만 해봤는데, 사실 인풋 안에는 되게 뭐가 많습니다. 패스워드도 우리 해봤죠. 히든도 해봤고. 근데 이 안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메일도 있고요. 뭐 텔, 그리고 체크박스, 라디오, 넘버, 레인지, 데이트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실제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파일 첨부 같은 것도 할 건데, 그땐 인풋 타입 파일 이런 거 써야 돼요. 인풋 타입 파일 이거 그냥 나중에 쓸 거긴 한데 하나 보여드리면,
그냥 타입을 파일로 바꾼 것밖에 없죠. 지금 현재 코드. 타입을 그냥 파일로 바꿨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그냥 파일 선택하는 거잖아요. 누르면 고를 수 있는 창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브라우저에 있는 탐색기를 열고 이 안에서 선택했을 때 그 파일이 골라지고 이런 기능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다 만들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인풋 태그 안에 그냥 파일이라고 하는 타입을 써주면 알아서 그런 기능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웹 개발이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쓸 게 아니라 라디오를 쓸 거니까 라디오라고 하는 애를 쓸 거고요. 자, 이 친구의 네임을 보드 id라고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밸류를 1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넣어줄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거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아까랑 다르게 한 칸 띄워졌죠? 이 한 칸 왜 띄워진 거예요? 줄바꿈. 이만큼을 여백 한 칸으로 볼 거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이 한 칸을 더 밀고 싶어요. 지금보다 살짝 더 떴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런 거. 네, MBSP. 이런 것만 넣어줘도 여기 한 칸이었던 거 2칸 될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이 친구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때 묶을 때 사용하는 게 이 라벨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을 해요. 얘는 막 엄청나게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이렇게 라디오나 이런 친구들을 묶을 때 보통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여기 안에 있는 옵션 4도 사용 안 할 겁니다. 그냥 이대로만 놓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만큼을 하나 복사해서 밸류를 2로 놓을 거고요. 여기를 자유라고 바꿀 거예요. 그러면 버튼이 2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너무 붙어 있죠? 여기 띄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띄워요? 라벨 사이에 이런 거 MBSP 떨어졌죠?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지금 라벨 태그를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얘네들이 줄바꿈을 안 하죠. 한 줄을 혼자 쓰는 태그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라벨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 지금 처음 써봤는데 이 친구는 적어도 디스플레이가 뭐는 아니다? 블록은 아니다. 한 줄을 혼자 쓰는 애가 아니다 까지는 파악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얘를 div 태그로만 바꾼다고 해도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얘네 2줄로 나올 거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면 div는 한 줄을 혼자 써야 되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나오면 좀 뭔가 이상하니 라벨로 그냥 써주면 된다. 크게 어렵지 않죠? 보통 이런 걸 묶을 때 사용하는 라벨 태그는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보세요.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도 있기는 한데 그걸 엄청나게 신경 쓸 필요는 딱히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글쓰기 버튼을 누르고 들어왔을 때 이제 이런 버튼들이 생겼네요. 그럼 이 버튼을 내가 만약에 눌렀어요. 자, 이 라디오 버튼의 특징인데 잘 보세요. 지금 페이지를 딱 들어왔을 때 새로 고침해봤을 때 얘네 선택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근데 이런 버튼들은 내가 한번 선택하고 나면 그 선택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얘를 만약에 한번 눌렀어요. 그럼 얘네들끼리 바꾸는 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아예 선택하지 않았던 때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라디오 버튼은 그게 안 돼요. 예를 들어 여기가 체크박스였다고 해볼게요. 체크박스가 뭔지 아시죠? 이 네모나게 생긴 박스인데
뒤에 텍스트가 써있고 여기 선택했다가 다시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얘를? 선택이 해제되죠. 그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라디오 버튼을 몇 개를 만들어도 복수 선택이 애초에 불가능한 애예요. 체크박스는 근데 복수 선택이 가능하죠. 사용하는 방식과 용도와 목적이 다른 겁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사실 디자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 라디오 버튼이 많이 웹에서 사라지고 있는 추세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아직 잔존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라벨을 묶고 안 묶고의 가장 큰 차이는요 이런 겁니다. 이 자유 쪽은 라벨을 한번 빼볼게요. 제가 자, 공지사항 버튼 누르는 거 당연히 선택되겠죠. 자, 자유 버튼 누르는 거 당연히 선택되겠죠. 자, 공지사항 텍스트 누르는 거 선택되거든요. 근데 자유는 이미 커서가 바뀌었죠. 얘는 선택 안 돼요. 라벨로 묶어 놓으면 얘네들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보통 이런 애들을 감쌀 때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그마한 버튼을 눌러야만 선택이 된다는 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거니까. 체크박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라벨로 묶어 놓으면은 이 텍스트를 눌러도 이게 하나로 인식이 돼서 선택이 되니까 우리가 편하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통 라벨로 묶어서 처리를 한다. 자, 그럼 아까 하던 얘기 이어서 마저 해보자면 이 라디오 버튼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선택이 비어있는 경우가 가능하지만 한 번이라도 선택된 순간부터는 선택을 해제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 같은 상황, 보드 아이디가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상황, 지금 보드 아이디 안 주면 작성할 때 애초에 쿼리 에러 발생하잖아요. 인설트 못한다. 그럼 이 상황일 때는 무조건 선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애초에 처음 이 상태로 들어왔어요. 사용자가 이거 누르는 거 깜빡했대요. 써요. 에러 나겠죠. 방금 전에 봤던 에러 똑같은 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안 만들게끔 하기 위한 방식 뭐가 있을까요? 응? 맞아요. 처음에 페이지 들어오자마자 누군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어차피 얘는 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자가 깜빡해도 거기로는 갈 거예요. 그쵸? 자, 그 옵션이 체크드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디에 넣어도 돼요. 위에 있는, 꼭 앞에 있는 거에 넣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아예 뒤에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드. 자, 그러면 내가 이 페이지를 새로 고침 혹은 이 페이지를 딱 들어왔을 때 자유가 골라져 있는 겁니다. 체크드 속성이 들어있는 친구가 그냥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페이지가 그려져요. 당연히 근데 보세요. 얘가 체크드니까 나 그럼 얘 누르고 싶은데 얘 눌러도 얘가 체크드 갖고 있어서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얘는 초기에 얘를 그릴 때에만 적용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개별자 도구를 까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지금 얘한테 체크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공지사항 잘 골라졌죠?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페이지 그릴 때, 그리고 이렇게 이 옵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보세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스크립트에서 이런 애들을 잘 또 선택해서 쓰는 경우가 생길 건데, 그때 가면요. 지금 체크드는 얘한테 들어있잖아요. 처음에 얘한테 막 들어있게끔 만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공지사항을 눌러요. 그러면 얘한테는 체크드가 안 남아있어요. 스크립트에서 찾을 때는 그래요. 체크드는 얘한테 들어가 있어요. 왜냐? 얘가 선택된 애니까. 나중에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체크박스 가지고 다중 선택해서 뭐 여러가지 기능 처리할 때 그때 또 기능이 나올 겁니다. 잘못 눌렀네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거는 그냥 자유에다가 기본값을 놓도록 하죠. 일반 사용자들은 자유에 글을 쓰는 게 맞는 경우일 거니까. 그리고 사실 이것도 좀 게시판 종류를 하나 더 해서 관리자일 때만 공지사항 버튼이 나오게
관리자가 아닐 때에는 얘네가 나오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 권한에 대한 건 뭐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우리 멤버 쪽에 이거 어스 레벨 만들어놨던 거. 관리자는 3이고 일반 유저는 1이고 이런 거. 우리가 여기다 다 해놓은 거니까. 이런 거 따져가면 너 관리자야? 체크해볼 수 있는 거죠. 너 관리자네? 그럼 이런 버튼 네가 써. 너 관리자 아니네? 이런 버튼 넌 나오면 안 돼. 이런 거. 우리 지금 해왔던 방식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좀 만들어 줬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얘를 선택해서 글을 입력하려고 할 때 작성하면 이제 될까요? 그쵸? 아직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는 얘를 제대로 선택도 했고 지금 밸류 값도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밸류 값이 어디로 넘어간다? 지금 작성 버튼 서브밋 되면 어디로 넘어간다? 우리 지금 폼에 걸려있는 do write 여기로 넘어간다. 근데 do write에는 지금 보시면 저런 거 안 받잖아요. 보드 아이디 같은 거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받는 걸 만들어줘야겠죠. 여기다가 int 보드 아이디 이런 거 하나 받아서 받게끔 만들어주고 이걸 매칭을 잘 해야 누구랑 매칭해야? input 태그에 있는 name과 매칭을 잘 해야 얘가 값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받았다면 이 값 어디로 넘겨야 돼요? 실제로 insert 쿼리를 실행하고자 하는 이 친구가 실행될 때 같이 넘겨줘야겠죠. 그럼 이 친구 파라미터 여기도 추가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에 int 보드 id 그리고 이 보드 아이디를 또 넘겨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걸 여기도 추가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 가지고서 실제로 write 쿼리 날라갈 때 insert 쿼리 날릴 때 여기서 세팅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요거까지 완료를 해줘야 실제로 인설트까지 가능한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왔을 때 내가 입력을 한다면 작성한다면 되겠죠. 상세 보기로 오는 것까지 문제 없고 여기에서 게시판 종류 일단 그거는 말도록 하죠. 그리고 프리 리스트 가보면 지금 작성한 거 들어와 있고 노티스에는 안 나오고 있는 거 맞고 이렇게 실제로 내가 쓴 게시판으로 가는 거 만약에 여기서 공지사항 고르고 입력을 했다면 이거에 대한 글은 공지사항에 있을 거고 프리에는 없을 거고 문제 없죠? 자, 지금 한 것도 커밋을 하나 남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버튼 쓰는 거 상당히 간단하게 한번 적용시켜 봤어요. 그리고 뭔가 인풋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요소를 다룰 때 라디오, 체크박스, 셀렉트 이런 것들을 좀 셀렉트는 사실 인풋이 아니니까 이런 친구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라디오가 제일 쉬워요. 왜냐면 어차피 단일 선택인데다가 그냥 선택한 밸류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 제일 쉬워요. 체크박스는 다중 선택이 가능한 만큼 그 다중 선택된 밸류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있어요. 셀렉트 같은 경우는 아예 태그가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친구는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근데 라디오가 제일 쉽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라디오라는 걸 한번 써본 거고요.
그러면 커밋도 완료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게시판도 분리를 시켰고 이 게시판들이 실제로 해당하는 게시글들만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좀 더 이 리스트 기능을 디테일하게 잡아나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지사항 게시판에는 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프리 게시판에는 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보통 게시판이라면 뭐 이런 데에다가 이 게시판에 글 총 몇 개야? 보여줄 수 있겠죠. 얘도 그렇고. 자, 그런 처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 드릴 겁니다. 자, 게시판들마다 여기에다가 이 게시판에 해당하는 글 몇 개인지 게시글의 카운트 한 결과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기능적으로는 상당히 간단해요. 엄청 간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 우리 지금 아직 이 처리 안 했잖아요. 이거 안 했죠. 없는 게시판 보드 아이디를 넘기면 0일 때야 이렇게 넘기면 그냥 전체 글 나오는 식으로 처리가 됐지만 사실 0 말고는 우리가 아직 이런 건 처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처리도 컨트롤러에서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존재하지 않는 게시판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들어왔다면 존재하지 않는 게시판입니다 라고 일단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디폴트 값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본값을 정하게 되면은 그때는 사실 이런 걸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기본값 정해져 있을 거니까. 근데 그래도 검증은 남겨놓긴 할 건데 왜냐면 기본값이 정해진 거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의 경우인 거고 애초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건 기본값으로 세팅이 안 되죠. 값이 들어있는 경우니까. 그럴 때 막아주는 것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도 필요한 거라 그거에 대한 처리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게시글 개수 세는 거 하나 처리해서 화면에 그리는 것까지 별로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화면에 그리는 위치는 여기다 하세요. 여기다가 총 몇 개 이렇게 그냥 나오게 그렇게 한번 처리를 해보시죠. 해보시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9시 5분부터 한번 해보세요.